세계에서 이탈리아만큼 많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나라는 드물다. 천재 예술가들, 천년의 역사를 지닌 도시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 그리고 그림 같은 풍경이 있는 나라이다. 유럽이 이 작은 땅은 서구 문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풍부한 역사적 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단순히 아름다운 엽서 이미지에 그치지 않는다. 로마 유적지와 르네상스 시대의 분수 뒤에는 대조와 모순으로 가득 찬 알기 넘치는 나라가 있다. 전통에 매혹되면서도 이탈리아는 사회적, 경제적, 인구적 도전에 직면하며 미래를 이어받고 있다. 이 영상에서는 이탈리아를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국가 중 하나로 만드는 모든 것을 탐구할 것이다. 1번 지리적 데이터. 이탈리아는 유럽 남부의 독특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고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같은 국가들과 접하고 있다. 독특한 장화 모양을 한 이 나라는 3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며 6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이탈리아는 지역적 다양성이 두드러진다. 북부는 현대적이고 산업화된 반면 남부는 농업 중심이고 전통적이다. 예를 들어 시칠리아와 사르데냐 섬은 마치 같은 영토 안의 다른 나라처럼 독특한 문화와 풍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다양성은 풍경뿐만 아니라 습관, 억양, 생활 리듬에서도 나타난다. 이탈리아는 혼란스럽고도 매혹적이다. 로마 같은 도시에서는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며 천년된 유적지가 번화한 대로와 활기찬 카페 옆에 자리 잡고 있다. 반면 토스카나의 언덕마을이나 움브리아 위들판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하며 매일이 평온 속에서 즐겨진다. 이탈리아의 정체성은 강한 지역적 유대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시칠리아 사람, 밀라노 사람, 나폴리 사람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종종 자국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탈리아인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아름다움, 전통, 그리고 특히 가족에 대한 사랑이다. 가족은 사회의 중심에 있으며 성인이 되어도 30세 이후까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는 가족 중심의 문화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다. 일상생활에서 두드러지는 또 다른 특징은 이탈리아인의 의사소통 방식이다. 그들은 친밀함, 긴 때와 손을 잡거나 눈을 마주치는 것을 중시한다. 광장은 여전히 사람들이 만나 커피를 마시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장소이다. 호스피탈리티는 거의 도덕적 의무와 같으며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는 것은 명예와 애정의 제스처로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준비한 풍성한 식사와 함께한다. 이 모든 삶의 중심에는 이탈리아어, 즉 라틴어의 직계 후손이 있다. 그 음족, 리듬, 풍부한 표현력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정체성과 자부심이 요소이다. 이탈리아 내에서도 중세에 기원한 다양한 방언이 존재하지만 피렌체 방언을 기반으로 한 표준 이탈리아어는 19세기부터 공식 언어로 통합되었다. 지리와 생활 방식을 살펴보면 이탈리아가 역사, 사람들의 다양성, 그리고 아름답고 친숙하며 진실된 것을 보존하려는 열망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곳의 모든 돌, 거리, 일상적인 제스처에는 수세기에 걸친 기억이 담겨 있다. 2번 전통, 발명, 요리. 이탈리아를 이야기할 때 이 나라가 지식과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세계에 기여한 엄청난 공헌을 빼놓을 수 없다. 이탈리아는 수세기에 걸친 역사를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대 세계를 형성한 발명과 혁신으로 미래의 흔적을 남겼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온도계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최초의 원형을 개발한 이탈리아의 발명품이다. 또 다른 예로 19세기에 주세페 라비자가 만든 타자기가 있다. 그리고 전화기 역시 안토니오 메우치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공식 발명자로 인정받기 훨씬 전에 초기 아이디어를 제공한 바 있다. 이러한 발명은 우연이 아니다. 이탈리아는 특히 르네상스 시대에 걸출한 지성의 요람이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갈릴레오는 단순한 예술가나 과학자가 아니라 호기심과 창의력으로 세상을 도전하고 현실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 이탈리아 정신을 대표한다. 이러한 유산은 박물관, 대학, 기념물, 그리고 이 나라가 지식과 예술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에 여전히 살아있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요리이다. 이탈리아 요리는 단순히 유명한 것을 넘어 숭배의 대상이다. 파스타, 피자, 올리브 오일, 와인은 세계인이 상상 속에 자리 잡았다. 이탈리아인에게 이러한 음식은 일상생활이 자국과 정체성의 일부이다. 단순한 재료 속에는 거의장인 정신에 가까운 정성스러운 조리법이 숨겨져 있다. 각 지역마다 고유의 특산물, 독특한 변죽, 가문이 비법이 있다. 볼로냐의 라자냐, 나폴리의 피자, 밀라노의 리소토,
시칠리아의 해산물 요리는 모두 다르지만 진정성 있는 경험이다. 커피 전통은 특별한 이치를 차지한다. 에스프레소는 거의 국가적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카운터에서 몇 초 만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매일 수백만 번 반복되는 이식이다. 반면 카푸치노는 아침에 마시는 음료로 점심 이후에는 거의 주문되지 않는 불문율이지만 엄격히 지켜지는 규칙이다. 이러한 습관은 커피 한 잔조차도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논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탈리아에서 음식은 생물학적 필요를 훨씬 초월한다. 식사는 결속과 나눔의 신성한 순간이다. 특히 일요일 가족 점심은 현대의 바쁜 삶 속에서도 존중받는 전통이다.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것은 이야기, 감정, 애정을 나누는 시간이며 부모, 조부모, 손자들이 연결되어 공동체의 삶을 키워가는 순간이다. 이탈리아 요리는 단순한 레시피 모음이 아니다. 그것은 언어, 기억, 그리고 삶의 방식이다. 요리를 통해 이탈리아인은 애정, 자부심, 그리고 정체성을 표현한다. 3번 역사적 도시, 관광, 유산. 이탈리아의 소유 관광은 마치 그림이 그려진 역사책 속을 꺼내는 것과 같다. 거리의 각 모퉁이마다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진다. 로마 영원의 도시는 수세기 동안 전투와 열광적인 군중을 목격한 콜로세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정치적 중심지였던 포로 로마노, 그리고 매년 수백만 명의 신자와 예술의 오가들이 찾는 바티칸이 있다. 이 모든 것은 과거가 여전히 현재 속에서 숨쉬고 있는 듯하다. 밀라노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딕 양식이대 성당이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고급 패션 매장 옆에 자리 잡고 있다. 르네상스의 요람인 피렌체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보티첼리 같은 이름들이 깊은 흔적을 남긴 곳으로 예술이 거리 곳곳에 넘쳐 흐른다. 이 도시들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다. 이들은 문명, 문화적, 미학적 혁명으로서 구를 형성한 산증인이다. 시에나나 아시시에서는 아름다운 성당이나 매력적인 광장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역사의 연속성을 느낄 수 있다. 혼란스러운 에너지, 좁은 골목, 오래된 궁전으로 가득한 나폴리조차도 지역 방언의 소리와 작은 부엌에서 풍겨나오는 매혹적인 향기를 통해 진정한 이탈리아 정신을 발산한다. 이탈리아는 건축, 예술, 문화유산을 자부심으로 지켜왔다. 박물관, 유적지, 궁전, 교회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부이다. 르네상스 건물 앞에서 열리는 식품 시장이나 수백 년 된 조각상으로 둘러싸인 광장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역사와 현대 생활에 좋아하는 이 나라가 관광객을 매혹시키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산은 큰 책임을 동반한다. 이 도시들을 유지하려면 자원, 관리, 균형이 필요하다. 여기서 대중관광이 도전이 등장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탈리아 도시들이 국제적 관광지로 성공하며 부작용이 나타났다. 과도한 혼잡, 생활비 상승, 부동산 투기는 도시 구조를 변화시켰다. 예를 들어 피렌체는 거리를 가득 채운 관광객의 물결 속에서 유산을 보존해야 하는 끊임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 경제와 패션의 중심지인 밀라노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창조해야 한다. 루카, 러카, 나베로나, 베로나 같은 작은 도시들도 관광객을 환영하면서도 그들의 영혼을 잃지 않으려는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베네치아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운하, 다리, 곤돌라, 독특한 건축으로 유명한 이 도시는 꿈과 현실 사이에 떠있는 듯한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지닌다. 그러나 그 매혹적인 그림 뒤에는 조용한 위기가 있다. 역사적 중심지의 주민수는 5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많은 이들이 높은 생활비, 필수 서비스 부족, 그리고 도시가 거의 관광만을 위한 장소로 변해가는 탓에 베네치아를 떠났다. 매일 수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기반 시설의 압박을 가하고 건축물을 손상시키며 생활의 리듬을 바꾼다. 전통 레스토랑은 패스트푸드점으로 대체되고 지역시장은 기념품 가게로 바뀌며 대중교통은 주민보다 관광객을 더 많이 섬긴다. 수년간 거대한 크루즈선들이 운하를 지나다니며 구조적, 환경적 피해를 일으켰고 현재는 민감한 도시 문화에서 금지되었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남아있다. 2024년부터 지역 당국은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 당일 관광객은 입장료를 내야 하며 관광단체는 25명으로 제한되고 골목의 고요함을 지키기 위해 확성기 사용이 금지되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전략적 위치에 공공음수대가 설치되었다. 이는 예견된 붕괴를 막고 도시를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곳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그럼에도 많은 주민들은 베네치아가 점차 영혼을 잃고 있다고 느낀다. 집이어야 할 곳이 이제 배경이 되었고
겉모습은 온전하지만 속은 텅 빈 유령 도시, 가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따라서 도전은 단순히 기술적이거나 관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다. 이탈리아 도시들의 매력과 역사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질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결국 이탈리아는 과거와 현재가 거리, 광장, 건축물마다 만나는 나라이다. 하지만 관광객과 주민, 찬양과 보존 사이의 균형을 찾지 못한다면 이 도시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바로 그 요소를 잃을 위험이 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아름다움과 깊은 역사로 가득한 베네치아는 방치된다면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마저 지워버릴 수 있음을 가장 분명히 상기시키는 곳이다. 4번 경제, 청년, 인구 문제. 이탈리아 경제는 유럽 전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나라는 정교한 산업으로 유명하며 패션, 디자인, 고급 브랜드 분야에서 세계적인 모범을 제시한다. 페라리, 구찌, 프라다, 마세라티 같은 브랜드는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국제적 명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의 일뿐이다. 이탈리아의 제조업은 기계, 가구, 도자기 분야에서도 두드러지며 여러 세대에 걸쳐 뛰어난 장인 정신이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 소규모 가족 운영 공방은 세계화와 자동화의 시대에도 여전히 경제 위주용한 버팀목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명성과 번영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경제는 깊은 모순을 안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구조적 문제들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청년층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탈리아 청년 실업률은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고학력 졸업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밀라노, 나폴리 같은 대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치열한 경쟁, 일자리 부족, 임시계약 위법 남은 불안정한 환경을 만들었고 이는 많은 이들의 계획을 지연시키며 수천 명의 청년의 미래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생활 방식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로 이어졌다. 점점 더 많은 30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는 가족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이 현상은 캥거루 세대로 불린다.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또 다른 불안정한 일자리로 옮겨 다니며 독립적인 삶을 꾸릴 수 없는 젊은이들을 가리킨다. 이탈리아 위강한 가족 문화, 어머니의 보호, 가족 중심의 전통은 이러한 장기 동거를 더욱 강화하며 성인기와 독립을 지연시킨다. 2008년 경제위기는 특히 일자리가 부족하고 공공부문 의존도가 높은 남부 지역에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 결과 많은 젊은이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나 대도시나 해외로 향한다. 이러한 국내외 이주는 이탈리아 시골 지역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한때 활기찼던 마을은 점차 조용해지고 거리는 고요하며 집들은 버려지고 학교는 문을 닫고 노인들은 홀로 남겨진다. 이러한 쇠퇴를 막기 위해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이 등장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1유로집 약 1,500원이다. 이 단순하면서도 대담한 아이디어는 낡고 방치된 집을 상징적인 가격에 판매하여 새로운 주민을 유치하는 것이다. 목표는 쇠퇴하는 지역사회를 되살리고 유산을 보존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가격으로 집을 사는 것은 추가 비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구매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집을 수리해야 하며 엄격한 보존 기준을 준수하고 많은 경우 몇 년 동안 그곳에 정착해 살아야 한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 은퇴자, 평온하고 진정한 삶을 찾는 젊은 커플들을 끌어들였다. 일부 마을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집에 다시 사람이 살게 되고 학교가 재개장하며 빵집, 카페, 공방 같은 소규모 상점이 문을 열기 시작했다. 지역 경제, 지역 문화 보존, 공동체 유대 강화를 중심으로 한 뿌리 카라노 재건 노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속가능한 관광, 유기농 식품 생산, 장인산업은 이러한 부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더 큰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복잡한 행정체계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주택을 합법화하려는 이들에게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이다. 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으며 인내심, 끈기,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 게다가 국가의 막대한 공공부채는 정부가 인프라, 혁신, 대규모 사회 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 관료주의와 재정적 제약의 결합은 많은 인재들이 독일, 영국, 프랑스, 심지어 유럽 밖으로 떠나게 하며 두뇌 유출 현상을 초래했다. 고학력 젊은이들은 자국을 떠나 자신이 역신잠재력을 약화시킨다. 그럼에도 이탈리아는 꿋꿋하다. 고령화 인구, 청년 실업, 경제정체에 맞서는 싸움은 젊은 기업가들, 헌신적인 시장들, 고향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한 가족들에 의해 매일 벌어지고 있다. 그들은 소규모 이니셔티브에 투자하고
공동체의 힘을 믿으며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려 한다. 이러한 조용한 싸움, 용감한 선택, 일상적인 희생, 끊임없는 희망으로 이루어진 운더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하며 인간적인 미래를 위한 열쇠일 수 있다.